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58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봐야겠죠? 네, 첫 번째는 자금의 흐름을 볼게요. 자금의 흐름을 볼 건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통계를 내는 거는 1월부터예요. 1월부터 현재까지. 왜 이렇게 통계를 내느냐? 네, 이 분기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분기봉은 1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분기봉 기준으로 지금 개인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개인은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2천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외국인도 매수했어요. 그래서 개인은 매도가 줄고 그 다음에 개인은 매수가 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의 거래는 지수와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매수로 틀면 여기는 꺾이는 거예요. 실제로 꺾였잖아. 1% 넘게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만 하면 돼. 그게 기관 물량이든 외국인 물량이든 상관없어요. 기관 물량이든 외국인 물량이든 상관없다고. 단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는 그냥 개인이 매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개인이 매수해서 지수가 빠진 적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속성이 없지. 예? 왜냐면 기관이 매도를 해서 개인한테 매수를 시켜 놓으면 외국인이 다시 개인 거를 뺏어 가지고 자기가 매수를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개인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해야 돼. 이해되셨죠? 네. 외국인이 매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댓글 다시는 분의 외국인이 매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다. 굿보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현물을 사야 빠지는데, 예? 개인이 현물을 사야 빠지는데 기관이 넘겨주는 현물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외국인이 넘겨줘야 이게 본격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방향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어요. 응? 오늘 방향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지금 지속성이 있을 거냐? 그건 물음표인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일도 기관이 개인한테 현물을 줄 거냐, 그리고 기관이 개인한테 현물을 주는 걸 외국인이 그대로 방관할 거냐, 이슈가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개인한테 현물을 줄지 여부도 물음표지만 외국인이 그걸 내버려 둘지도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개인이 현물 매수를 했으니까 지수가 빠지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게 내일도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저는 계속 지수는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도 매수하고 모레도 매수하고 계속 매수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지수가 이렇게 빠지겠죠. 오늘은 성공. 오늘은 하락이 성공한 거예요. 하락이 성공했는데 내일도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누적으로는 전혀 하방이 아닙니다. 예? 누적으로는 하방이 아니야. 예? 누적으로 하방으로 가려면 돈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뒤집을 만한 사건이 필요한 거죠. 예? 지금의 개인의 현물 매도세를 완전하게 뒤집을 만큼의 뭔가 쇼킹한 일이 터져줘야 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지금은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그냥 오늘은 운이 좋았다예요. 응? 오늘은 운이 좋았다지 이게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된 거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물음표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차트는 나름 괜찮아. 근데 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하락했으니까 내일도 빠질 거고 걱정 마세요. 뭐 하락은 드디어 시작입니다. 예, 블랙 먼데이예요.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가장 어렵게 느끼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돈이랑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은 상방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돈은 상방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뭐 제가 고포스를 분석하고 있지만 고포스 투자자에게도 그런 정보를 다 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상방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고포스가 너무 좋아. 여기서 매수하면 떼돈 벌어. 뭐 이건 대박 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직은 매수자에게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돈은 그래요. 근데 거래량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하방에 최적화된 상태예요. 지금 거의 거래량이 87%입니다. 월봉이. 근데 7거래일 남았어요. 7거래일 남았고 거래량은 13%가 남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 써도 하루에 4% 쓴다고. 아무리 못 써도 4%는 써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이거 3거래일이면 동나요. 3일. 그러니까 수목금 이번 주 금요일이면 거래량이 늘 거라고. 그러면 완전히 거래량 투자 신미도는 맨 위로 가요. 거래량 투자 신미도가 맨 위로 가는데 거래량 투자 신미도가 맨 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354.6기가 막힌다고. 그러니까 지금 돈의 구조가 아니라 거래량의 구조로 보면 354.6기 이상은 매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려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고가도 못 넘는다. 이 고가 못 넘었잖아요. 고가도 못 넘는다 그러면 완벽하게 위로 가요. 완벽하게 위로 가는데 다음 달도 완벽하게 위로 가. 다음 달도 완벽하게 위로 간다고. 왜냐면 다음 달에 거래량이 줄어도 영구가 아니라 횡보예요. 근데 고가 종가도 다 횡보할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횡보할 건데 거래량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조는 회복할 수 없는 형태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막힌다라는 건데 그러면 돈이랑 너무 거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의 구조랑 돈의 구조가 너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가 잘못된 정보인 거잖아요. 돈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잘못됐거나 한쪽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이 결정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거래량은 변할 수가 없어요. 돈은 변할 수 있잖아. 거래량은 못 변해. 거래량은 쌓이는 거지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쌓는 거야.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건 뭐예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여기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를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제 입장에서. 여기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면서 개인이 현물 매수를 받아. 그러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개인한테 현물 매수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락하는 건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 그럼 빠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오를 수도 없는 구조에서 빠질 수도 없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월봉은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도 된다 그랬고 여기가 361.53이고 여기는 고가가 361.32예요. 와, 이건 뭐 의도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사실 저걸 못 넘었을까요? 안 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못 넘는 게 어디 있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근데 지난달에 월봉을 잘 보시면 선물은 고가가 365.40 정도에 있어요. 이 베이시스 때문에 그래요. 한 4% 정도 차이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월봉이 고가 넘으면 365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고가 넘으면
66점 여기까지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봐요. 코스피 지수는 2725 거기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열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열려 있다. 네. 간다? 이거 아니에요. 네? 열려 있는 거지 가는 게 아니야. 네? 이게 머스트가 아니라고요. 머스트가 아니라고. 네. will, can 이런 거지. 네? 갈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공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가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표현을 보세요. 열려 있대. 그럼 어쩌라고? 그런 거예요. 뭐 열려 있으면 가? 아래로도 열려 있어요. 응? 아래로도 열려 있다고. 근데 안 가잖아. 네. 그러니까 열려 있는 것과 가는 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열려 있다라는 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열려 있는 것과 꼭 가는 거는 다른 개념인데 자꾸 열려 있는 것과 꼭 가는 거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 열려 있어. 열려 있는 거지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이 높다고 해서 가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 매수로 나오면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 개인이 현물 매도로 나오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면 하방을 보세요.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는 날은 하방 봐도 돼. 근데 개인이 현물 매도 하잖아요. 그럼 딱 빠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지금 누적 싸움에서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물 매수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누적은 약한 거죠. 그래서 하방 공략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4가지 거래 중에 상단선이 고가보다 높은 경우는 어차피 상단선을 찍었을 때의 시점은 고가를 넘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매도를 못하고 고가를 낮추는 봉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상단선을 찍었던 시점은 고가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가가 낮아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일봉이 고가를 딱 낮추면 이제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날이고, 사실 이게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렸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또 말 뒤집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개파락이 나온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파락이 나와야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지. 아, 개파락이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곧버스 잡아라, 그런 적 없어요. 응? 오히려 개파락이 안 나오면 지난달 고가를 넘을 거고,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365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쩌면 370도 찍을 수 있다라고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고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파락이 나와야 되고, 개파락이 나와야 하락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오늘 개파락이 나왔으니까 떨어진 거지. 오늘 갭상승이 나왔으면 이렇게 봉을 그렸을까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본인이 선택하지. 본인이 개파락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기다렸다가 곧버스를 사는 거고, 본인이 개파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관망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뭐 외국인이 포지션이 상방이고 뭐 기관이 포지션이 상방이니까 위로 갈 거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오늘 결과는 위로 간 게 아니잖아요. 아래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이 흐름은 그분들의 분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거래 조건, 거래의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의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서 내가 뭘 선택할 건지, 상방을 선택할 건지 하방을 선택할 건지, 그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어떻게 지정을 해줘요? 지정 못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래의
조건 중에 내가 상방의 조건을 가져갈 거냐 하방의 조건을 가져갈 거냐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댓글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거래 조건이 없어. 자신의 판단만 있는 거예요. 이건 상방이야. 그죠? 이건 상방이기 때문에 위로 갈 거래. 그렇게 해석을 하면 뒤집어지면요. 본인이 상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왜냐면 어제의 자금의 결과가 내일까지 담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돈을 바꿔버리면 흐름이 다 바뀌어요.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여기가 저가고, 근데 얘는 하단선의 위치가 저가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역이 매수라고.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만 안 깨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저가만 안 깨면 매수하셔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내일 매수를 할 사람은 오늘 저가가 안 깨지는 구조에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를 할 건지는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방식의 거래 전략을 가져갈 건지는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매도자는 이 고가가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돼. 어디서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를 낮추면 저는 계속 아래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고가만 낮출 수 있다면. 예. 근데 고가를 낮추는 봉이 하락하려면 저가를 깨야 되는 거고, 저가를 높이는 봉이 올라가려면 고가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오늘 저가가 안 깨지는 게 좋고, 매도자는 오늘 고가를 안 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 봉이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는 돈의 힘이잖아요. 개인이 매수하면 빠질 거고, 개인이 매도하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잘 관찰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돈의 흐름을 잘 판단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예, 오늘 저가가 깨진다고 해도 주봉은 저가만 안 깨지면, 지난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로는 설명 다 끝났잖아요. 예, 매도 기회는 사라졌고, 예? 매도 기회는 넘어갔잖아요. 매도 기회는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이 주봉의 고가가 이번 주에 고가라고 가정을 하고, 이 고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고가를 안 넘는 선에서 매도를 하려면 결국에는 지금 주봉의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야 되는데, 주봉의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려면 당연히, 예, 개인이 현물을 사야죠. 개인이 현물을 사야 빠지지, 개인이 현물을 팔면 누를 수도 없어요. 오늘 보면 누르다가 실패했잖아요. 예? 주봉 하단선 누르다가 실패했다고. 그러면 이제 거래 전략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죠.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해야 내려갈 수 있다. 예? 개인이 현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규모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2천억 가지고는 이건 택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매수 금액은 하락폭 대비해서는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내려가고 싶으면 좀 개인이 조단위, 예? 조단위의 돈이 좀 들어와야. 이게 왜 조단위의 돈이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이게 돈으로 봤을 때 피크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조 1273억이 피크인데, 이게 피크가 되려면 얘가 4조 원 언더로 3조 원대로 뚝 떨어지면, 그러면 이게 피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게 피크라고 보여지면, 아, 이게 고가가 나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자금의 그 그 갭이 2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2천억의 돈 가지고는, 예, 피크가 나왔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어설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예,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락에 투입된 돈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동참을 하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그냥 하락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제가 주장을 펼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제 내릴 생각이 있으면 미국 증시가 무너져야 돼요. 예?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어쨌든 예,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증시가 오를 거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를 거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르는 한 우리도 매수하면서 간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본다면,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자기네들도 이제 매도세에 나서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세로 돌아서야 우리 증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뭐 코스피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코스피는 정고점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정고점을 넘었어요. 그래서 차트가 달라요. 여기는 정고점을 넘었어요. 정고점을 넘었고, 그때 말씀드렸지, 2730까지 열려있다. 2730까지 열려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 일봉 보시면 여기 위가 다 열렸잖아. 예? 아래로 꺾었다가 위로 열렸죠? 이게 하루 더 내리면 이렇게 꺾여요. 예? 하루 더 내리면,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리면 얘가 꺾일 거라고. 예? 그래서 내일까지 내려야 돼요. 내일까지. 이걸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틀이 되면 이렇게 꺾인다고. 예? 이렇게 꺾인다고요. 이틀째. 꺾이죠? 이렇게 꺾인다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려야 된다고. 내일까지 지수가 내려야 일봉이 죽어요. 예? 일봉이 죽으려면 이틀이 필요한 거예요.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하락하면 이제 모레는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이제 일봉이 어쨌든 예, 하락으로 이제 힘이 기울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방을 보기에는 참 자리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는 하방이 안 보여. 왜냐면 이건 사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 차트 자체로는 아직 더 떨어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코스피는 매수와 매도 둘 다 하기에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없어요. 이거 뭐 상단선을 각도 봐요. 이거 뭐 어떻게 매도 쳐? 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상단선 각이 떨어지는 거랑 여기 상단선 각이 떨어지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뭐 뭔가 없다. 코스피를 봤을 때는 이거 뭐 설명하기에 그렇게 예,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예, 하락이 오려면, 지금 상태에서 하락이 오려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게 1. 개인 매수가 크게 나와야 된다. 그게 2. 개인 매수가 크게 나와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현물 매도의 피크를 찍어야 돼. 그러니까 5조 1273억이라는 돈이 이게 맥스다. 이제 계속 매도세는 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만약에 하방을 잡고 싶다 그러면 내일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고가를 안 넘으면 된다고. 예? 고가만 계속 낮아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가가 높아지지만 않으면 하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뭐 리스크를 끌어안고 나는 하방을 세팅하겠다 그러면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좀 설명하기가 용이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일목으로 보면 여기 이제 찍었죠. 여기를 찍었으니까 여긴 안 갈 거예요. 예? 여긴 가지 않을 거라고. 그쵸? 여기를 찍었다라는 거는 예, 여기 찍고 여기 데드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폭락은 아닐 거다.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주봉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3일봉도 아무것도 없죠. 3일봉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일봉에서 데드 날라면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죠? 2579까지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정도의 하락이 올 거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일봉까지 보셨죠? 예. 일봉 뭐 없잖아요. 예. 얘 지금 데드 날라면 여기까지 내려야 되거든요. 346. 예. 그러니까 아직 이야기할 게 별로 없죠. 없어요. 지금 뭔가 뭐 특이사항은 없다고.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증시가 내려야 된다라는 거. 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제 끝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봉 상단선까지 찍었으니까 이제 좀 내려줄 때가 된 거지. 네? 6개월 봉 상단선을 찍은 상태니까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만 이제 내려주면 외국인도 현물을 던지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던지는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거지. 외국인이 마음 놓고 현물을 던져야 주봉이든 뭐 일봉이든 하단선을 찍어 누르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뭐 사실 못 내릴 게 뭐가 있어요. 외국인이 현물만 미친 듯이 던져주면 무한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근데 그걸 꼭 쥐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쥐고 있는 한,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한 하방에 대한 분석은 계속 유보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하락, 외국인의 현물 매도, 개인의 현물 매수, 이 세 가지 궁합이 딱 들어 맞아야 고버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아직 외국인이 힌트를 안 줘요. 외국인이 힌트를 안 주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도 뭐 힌트가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급하게 또 거래를 하라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어제 개인이 1조 원 정도를 매도했는데 오늘 2천억밖에 안 샀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니까 더더욱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돈이랑 봉이랑 같이 움직여주면 조금 더 분석도 편하고 정보 제공 입장에서도 수월할 텐데 봉과 돈이 역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봉을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뭐 결국 개인의 현물 매수가 적다 보니까 주봉을 누르다가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개인이 현물 매수만 해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 지금 위치는 개인이 강하게 현물 매수만 들어온다면 지수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요. 하지만이에요. 개인이 현물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 지금까지 누적된 돈의 힘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밀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투자자에게 계속 자금의 흐름을 보시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보여드리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날은 빠질 거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날은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현물을 매수했으니까 빠진 거고 내일도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빠질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상방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저는 부정할 생각 없고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공은 둥글죠. 공은 둥글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상방으로 갈 거다, 가능성이 높다와 꼭 간다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좀 열어두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